예, 안녕하십니까. 2부 진행을 맡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권준원입니다. 예, 저 시간 관계상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시부터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여유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휴식 시간이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 먼저 첫 번째 대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화여자대학교에서 원데이터 기반 직업교육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는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계시는 지승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학협력 잘하고 싶은 대학 배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지승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할 사례는 원데이터 기반 직업교육 혁신 네트워크 구축 사례입니다. 먼저 혁신지원 사업하기 전에 저희 대학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대학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역 거점 산업체, 그리고 지역에 특화된 연구단지와 연구단체, 그리고 지역 대학 주변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기관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동해 오고 있었습니다. 혁신지원 사업하기 전에 저희 대학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근간은 가족회사 제도였습니다. 현재 가족회사 제도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현재 3단계 운영 중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 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가족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족회사 모집을 확대하고 산학연계 교육과정 공동개발과 운영에 힘써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산학협력 관련해서 가족회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가족회사 품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가족회사 품질 관리에 애쓰게 됐습니다. 우선 건실한 가족회사를 등급제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개발이나, 그리고 팀 티칭이나, 그리고 취업 연계나 현장 실습에 좀 활성화된 가족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 가족회사, MVP 가족회사 풀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3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사 협력이 교육과 그리고 이렇게 사업 참여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다변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 기반 교육도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수업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전문대학 혁신의 방향을 크게 저희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먼저 정부는 인재 양성 정책 측면에서 기업 연계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대학 교육이 기업의 현장성을 확대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은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인재 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고용부, 그다음에 중기부, 그다음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인재 양성 사업에 사업 간 공유와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해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확대가 되고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확대가 돼서 생애 전 주기에 국민 누구나 직업교육 역량을 확대해라라는 이제 요구가 있었고요. 특히 전문대학이 평생 직업교육 혁신기관으로 지금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은 현재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 하면은 이제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해 관계자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는 계속 산업체에 요구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체에 교육과정 참여할 테니 교육과정 개발하니까 와서 의견 좀 주십시오. 학생들 취업 연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대학이 기업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서 이래선 안 되겠다. 대학과 기업 간 상호 윈윈하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저희 대학도 평생학습자나 그리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핵심 교육 대상자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학의 핵심 교육 대상자의 성인학습자와 직업계 고교를 정확하게 참여를 시키겠다 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현재까지 2021년도까지의 산학협력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교육협력이나 취업협력이나 연구협력에 직업계 고등학교의 참여와 그리고 평생교육기관들의 참여 그리고 산업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분들하고 활동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부처들의 사업에는 참여를 하고 있었지만 각 사업을 참여하는 사업단장과 부처들이 저희 학교의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했지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원 사업을 계기로 해서 저희 대학의 산학협력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겠다라는 내부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두 가지로 저희가 고민해 봤습니다. 현재 대학의 핵심 이해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걸 고민해 봤고요. 산업체와의 앞으로의 활동이 협력 분야가 다양화되고 협력 범위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산업체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려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산학연 해가지고 산업체하고 이제 연구단지, 그 연구소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학과 산업체의 양자 간 협력이었다면 지금 정부의 방향이나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사업의 모든 부분에 그 지역 주민이나 직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지역 지자체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 3자 협력 체계로 모든 사업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산학 협력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사업이 나오면 그때그때 사업의 그 사업 계획서 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산업체나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협력기관들에 대한 중요한 그 참여기관들의 특징이나 장점에 대한 데이터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참여기업을 그때그때마다 학과에서 모집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음번에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재조사하는 게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가족회사 관리나 지금과 같은 산학연 네트워크 정보 관리로는 앞으로의 그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에서 앞으로는 충분한 데이터를 상세하게 분석한 완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산학 협력도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라는 내부의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지원 사업을 계기로 해서 저희 대학의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산학협력을 하되 영리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데이터를 알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산학협력 혁신을 하자라는 취지로 기존의 가족회사와 산학연 네트워크를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을 완데이터로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데이터 기반의 직업 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산업체와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지자체를 전체 하나의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취지로 완데이터 기반 직업교육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체와 그리고 연구단지뿐만 아니라 지자체, 직업훈련기관을 핵심 이해 당사자로 모아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추진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산학연 네트워크를 기존에 그냥 가족회사를 협약해서 가족회사 정보를 관리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데이터 기반의 직업교육 혁신 네트워크로 완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만들자.
그리고 사업별로 분산된 정보들을 상세히 분석해서 DB화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협력 지원을 하자. 그리고 또한 저희 정부 부처나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이 나올 때 대부분의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인력 양성 사업이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잘 관리가 되면 이들 간의 공유와 협업도 가능하리라라고 이렇게 저희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에 저희가 먼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교육 대상자를 확실하게 구분하자. 우리의 대상은 기존의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도 전부 다 포함되고 지자체도 우리의 대상자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산업체도 현재처럼 가족회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줬으면 저희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를 저희가 현황 조사를 다시 하고 방문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현재 애로사항과 대학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FGI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별 특장점을 상세 분류해서요, 완데이터라는 DB화를 작업하였습니다. 고교별 산업체별 특장점이나 협력 희망 분야, 현재 협력하고 있는 분야와 앞으로 협력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상세 분류를 했고요.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 기반의 직업교육 혁신 네트워크로 구축해서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그 완데이터를 협력 지원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단계 전략으로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 전략이다. 일단 산업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완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 본부와 학과별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학과별 그리고 본부별로 협력 가능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을 협력할 수 있고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고요.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발굴해서 일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완데이터 기반의 이해 당사자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을 세웠고요. 그 3차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혁신지원 사업 3년 동안의 지속적인 그 결과 공유와 환류 체계를 통해서 산업체와 협력을 해 나갈 때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산학연 공유 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완데이터 기반 하에서 진행되었고요. 직업교육 혁신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고등학교나 그리고 평생교육 직업교육기관,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 정보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에서 운영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참여 구성원도 완데이터에 다 포함시키고요. 각 사업에서 보유하는 장비와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그동안은 그 사업 단별 그리고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가 됐다면 이것도 함께 DB화해서 운영 사업별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발굴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별 협력 분야를 발굴하면 커다랗게 세 가지로 구분했었는데요. 보유 장비나 기자재를 공유를 하거나 그리고 A 사업에서 끝난 결과물이 B 사업에서 연계 심화돼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되거나 그리고 하나의 사업에서 확보가 된 우수 사업 네트워크를 다음 사업에서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유와 협업, 연계 프로그램을 2022년 올해부터 작년부터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혁신지원 사업할 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사업의 기획에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2년에 저희 대학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혁신 결과입니다. 먼저 직업교육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저희가 현재
대학 인근에 그 핵심 직업계 고교를 25개를 MOU 체결하고 그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협력 분야들을 상세 DB화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연관된 그 기관, 그리고 연구단지 12개 부서와 그리고 저희 대학과 협력 관계를 밀접하게 하면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체를 세 분류해서 각 기업체가 희망하는 것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대학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대학에서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가족회사 DB를 좀 더 상세화했습니다. 각 직업계 고교별로 대학 그 고등학교의 특성화 영역과 학과가 어떻게 구성됐고 취업률이 어느 정도고 전문대 진학률이 어느 정도고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고 현재 희망하는 대학과 희망하는 분야가 무엇이고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저희 대학과 협력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뭐고 앞으로도 참여 가능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또 이 밖에 다른 상세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별, 기관별로 상세 분류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이 고등학교를 그때그때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체를 그때그때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체를 곧바로 DB에서 저희가 발췌해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기업이나 그리고 고교에 가서 애로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산업체는 기업에 저희가 뭐 산업자문이나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대학이 그 기업이 그러니까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참여를 했으면 대학도 기업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체가 정부 부처 사업에 참여할 때 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뭐 이런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대학이 좀 참여를 해라라는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22년이면 작년인데요. 작년에 대학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 대학교의 그 교비를 이용해서 우수한 가족회사일 경우에는 그 가족회사가 원할 경우 우리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교수님들이 그 대학에서는 교비로 교수님들에게 지원하고 교수들은 이 가족회사의 주치의로 활동하면서 대학의 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고 그리고 24시간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대학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이 활동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기업은 또 기업이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그 지원금을 내서 산업 자문으로 연결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저희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다 이 마일리지 제도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다양한 그 교원들에게 메리트를 제공하면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또 반영하는 네, 단장님 말씀 중에 역할을 죄송합니다. 하였습니다. 예, 네. 한 2, 3분 내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기업이 희망하는 사업들이 있어서요. 이런 사업들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2022년에 이런 사업들을 기술사관 육성 사업이나 계약학과 사업을 저희가 참여하게 됐고 올해부터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산업들을 대학에서 산업체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가장 저희가 크게 성공을 한 것이 산학연 공유와 협업 지원 체계입니다. 현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서 하는 사업들이 타 부처 운영 저희가 그 아래 분홍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저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업과 사업 간의 장비의 공유와 그리고 프로그램 연계 심화 그리고 우수 네트워크 활용 연계 이런 것들을 완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너지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24년도 이러한 완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산학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경영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주 시의적절한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장님 발표를 통해서 배화여자대학교가 과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사업 수행을 잘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플로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우리 단장님께서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셔가지고
네, 아마 궁금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단장님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